중국 반도체 산업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업황 악화 그리고 미국의 수출 규제 영향으로 최악의 부진의 늪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반도체 관련 업계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이 중국 반도체의 미래마저 흔들거린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왜 이렇게 고전하는지 그 이유를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판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올해 1분기 가전 반도체 업체들은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급감하면서 전체 반도체 업체 중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무선 주파수 반도체 선두주자인 이 주성웨이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5%나 감소를 했고, 위어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72% 감소했습니다. 특히 모 회사에 기속되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4%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으로 이들 기업의 주가는 모두 약 20에서 30%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중국 반도체 산업이 극명한 침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중국 기술 미디어 플랫폼인 티타늄 미디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5,746개의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는데, 이는 2021년 3,420개에서 68%나 증가한 수치여서 충격을 줍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에는 하루 평균 15개 회사가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의 폐업 수치를 비교해 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1294개 그리고 1397개였던 것이 이 세계 반도체 업황이 꺾인 2021년에는 전년보다 1.4배가 늘었고, 미국의 중국 상대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작년에 더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중국을 향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자금 지원도 대폭 늘리고 있는데 왜 한쪽에서는 이렇게 폐업이 늘어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 당국의 조급증으로 인한 무대책과 무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면 미국의 제재라든지 압박이 가해지면 질수록 이 중국 당국의 지원도 대폭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원책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허투루 쓰여지는 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1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지원하다 보니까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방만 지원과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키워드는 뭐니 해도 시진핑의 반도체 굴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 주석이 반도체 굴기를 공식 석상에서 말하기만 하면 대대적인 지원책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반도체 굴기에 편승해가지고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서 업체들이 우죽순 설립됩니다. 특히 지방정부들은 그런 업체들의 기술 수준이나 제대로 된 가능성 같은 것은 별로 따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업계획서가 거창하면 바로 지정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부패가 연동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없는 회사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지만 제대로 개발을 해보지도 못하고 동시에 대내외 악재들을 만나게 되면 수두룩하게 무너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와 TSMC를 넘어서겠다 그러면서 거창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우한홍신반도체 HSMC의 몰락입니다. 2017년 14나노미터의 미세 공정을 적용한 이 반도체를 제조하겠다 그러면서 출범한 이 회사는 중앙정부와 우한시로부터 무려 153억 위안, 그러니까 한 2조 9,4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등 총 1,280억 위안, 한 24조 6천억 원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TSMC의 미세공정 개발을 주도했던 장상희를 최고 경영자로 영입하면서 기사를 올렸지만 정작 이 회사가 사실상 국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 드러나면서 단 한 개의 칩도 상용하지 못하고 2021년 6월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관한 한 중국발 뉴스가 터져 나오면 일단 거지것대로 믿으면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하기야 웬만한 언론사 기자들도 그 내막을 잘 모르면 중국발 뻥튀기 뉴스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도 없이 중국발 반도체 뉴스를 전하지만 이로 인해서 엄청난 국익 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이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14나노급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들이 사실일까요? 한마디로 가짜뉴스입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SMIC가 생산했다는 7나노 칩은 한마디로 상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 대신에 그 아래급인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7나노 반도체를 한번 만들어 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상업화가 가능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 국립공업기술연구원의 레이양 연구국장은 DUV의 성능을 극한까지 이용하면 7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만 이건 일반 자동차를 F1 포뮬러 경주차처럼 모는 격이라 그러면서 수율, 그러니까 생산 제품 대비 양품의 비율이 낮아가지고 원가 계산이 안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SMIC가 대만의 TSMC 출신의 기술자들을 대거 스카우트 해가지고 14나노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한번 만들어 본 시제품이고 EUV 노광 장비가 없는 한 대량 생산 자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EUV 장비는 지금 중국의 수출 금지로 묶여 있었죠. 그렇다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EUV 장비를 개발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어쩌면 10년에서 20년 후나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SMIC의 매출에서 반도체 미세공정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14나노는 제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항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중국의 원천 기술이 없는 서방의 기술을 들여와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중국 당국의 욕심은 엄청납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총 7천억 위안, 그러니까 한 139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반도체 독립을 밀어붙였죠. 그러면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드는 회사에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눈먼 돈의 사기꾼들이 많이 끼어들었고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창한 이 꿈을 가지고 반도체 회사를 창업했지만 결국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 유축 또 기술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줄조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무리 중국 당국이 용을 써도 이 반도체 굴기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이를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요? 시진핑 주석의 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굴기를 하라는 거죠. 독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리막길을 가는 자전거처럼 실패를 알면서도 또 지원을 하고 또 그런 실패들이 줄폐업으로 이어지는 또 그러면서도 또 누군가가 창업을 하면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경제수도 상하이시는 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해서 건당 최대 1억 위안, 한 193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4월 26일 부품, 원자재, 전자설계, 자동화 등 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는 전체 투자 규모의 최대 30% 혹은 1억 위안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될 이 정책에 대해서 상하이시는 국가전략과제를 이행하고 첨단 진흥, 녹색 제조 분야에서 외국의 독점을 깨뜨리는 전략신흥 산업 프로젝트의 도입을 위해서 최대 1억 위안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은 거창하죠. 그렇다면 상하이시의 이런 반도체 굴기 지원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인디언 기후제라는 말이 있죠.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무작정 지낸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지원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효율성이나 적정성은 따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일보 편집장을 지냈던 류아동 난카이대 신문미디어학원 원장은 지난해 5월 중국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국제협력의 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만들기가 원자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힘을 집중해서 큰 일을 이뤄내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거국 체제는 큰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산업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실패한 원초적인 원인은 시진핑에게 있습니다. 현실을 묻지도 않고 그저 목표치만 내세우면서 밀어붙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에서 시진핑은 무오류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굴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밑에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기울위원회에 붙들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알지만 중국 공산당 얘기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그물망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겁니다. 올해 1분기 중국의 20대 반도체 업체들 가운데서 80%가 작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를 했고 이 중 작년에 흑자를 냈던 상당수 업체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의 위기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반도체가 기사회생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진핑이 반도체 굴기를 외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